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봅니다. 스포츠 핫 이슈. KBS 스포츠국 정현우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프로야구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2025년 프로야구 시즌 절반 이상을 소화했는데 지금 순위표 보면 시즌 전에 전문가들 전망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네. 이 3강을 한화와 LG, 롯데가 형성할 것이다라고 점쳤던 전문가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이 팀이 나란히 한 경기 차이로 한화, LG, 롯데 순서로 1, 2, 3위가 형성이 돼 있고요. 네. 시즌 초반 뭐 선수들의 줄부상 때문에 하위권까지 쳐졌던 기아가 최근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요. 네. 그러면서 롯데를 이제 2경기 차로 뒤쫓으면서 4위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 삼성 역시도 이 디아즈 그리고 이제 4경기 연속 또 홈런을 때려낸 박병호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네. 기아를 반경기 차로 추격하면서 5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현재까지 그 뒤를 또 이제 반경기 차로 또 6위인 KT가 쫓고 있고 네. 그 팀을 또 한 경기 차로 SSG가 쫓고 있고 야, 네. 여기까지가 좀 중위권이 굉장히 7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 경기 반 차인 NC까지도 아직까지는 가을 야구 가시권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산과 키움만 약간 쳐져 있는 그런 순위표가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선두 그룹 또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지금 치열한데 네. 각 팀마다 이 외국인 선수 뭐 교체나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력 그렇죠. 강화를 꾀하고 있던데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부상이라든가 혹은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대체 외국인 선수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제 6주간 대체 임시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이 됐다 보니까 네. 잠시 동안 부상을 당했던 선수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도 있거든요. 네. 최근에는 이 한화가 플로리얼 선수의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리베라토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역시 로젠버그 선수를 대체해서 웰스 선수가 또 어제 첫 등판을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삼성 라이온즈 같은 경우는 가라비토 선수가 오늘 첫 등판을 가질 계획이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가장 큰 뭐랄까 좀 태풍의 눈은 롯데에서 이 반지 선수를 대신해서 데려온 감보아 선수일 것 같아요. 네. 첫 등판에서 좀 독특한 루틴 때문에 삼중 도루라는 약간의 굴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이후로는 뭐 시속 150km를 넘나드는 엄청난 구속을 앞세워서 네. 대체 외국인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은 피칭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아마도 이제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 혹은 이제 중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선수 교체가 후반기 경쟁에 있어서는 마지막 승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예. 어제부로 이 LG와 KT가 트레이드를 또 단행을 했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이제 좌완 투수인 임준영 선수를 KT에 내줬고 KT에서는 내야수 천성호 선수 그리고 포수 김준태 선수를 LG 트윈스로 이제 보내는 1대2 트레이드를 이제 단행을 했는데요. 네. KT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좌완 불펜 선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임준영 선수 전역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1군에 합류할 수 있는 파이어볼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옛말에 좌완 파이어볼러는 지옥에 가서라도 데려온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네, 네. 임준영 선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고 반면에 LG 같은 경우는 이 천성호, 김준태 두 선수가 앞으로 이 1군에서 백업 혹은 로테이션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성호 선수 지난 시즌에는 시즌 초반에 타격왕 경쟁도 했을 정도로 타격 능력이 꽤 좋은 선수인데 예. 내야 수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코너 외야까지도 백업을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네. 김준태 선수는 포수 포지션이다 보니까 어느 팀이나 백업 포수 수비와 공격이 나쁘지 않은 포수들에 대한 수요는 언제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양 팀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아쉬운 부분들을 긁어주는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과연 가을 야구 진출할 5팀 누가 네. 될지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팀이 좀 가능성이 크다고 보실까요? 한 3팀밖에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상위권에 확실한? 포진해 있는 한화, LG, 롯데 정도는 큰 선수단의 이상이 없다면은 가을 야구가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4위 기아부터 이 8위 NC까지는 3경기 반 차이로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들어서 이 부상 선수들 김도영이나 나성범 선수가 합류할 가능성이 높은 기아는 플러스 요소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네. 삼성 같은 경우도 시즌 초반부터 5위 아래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네. 현재 순위표대로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하. 조금은 이제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한화, LG, 롯데, 기아, 삼성까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자 배구의 OK저축은행이 지금 한 10여 년간 터잡았던 안산을 떠나서 부산으로 연고지로 옮긴다는 소식인데 네. 프로구단 연고지 이전이 뭐 쉬운 일도 아니고 특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건 더 드문 거잖아요. 보통은 이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 프로팀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네. 이번에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연고 이전을 진행했다라고 이제 OK저축은행 측에서 밝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 연고지 내에서의 기반 확대의 필요성을 좀 역설을 했습니다. 예. 안산 같은 경우는 이제 10,000 관중이 들어와도 2,300여 명의 관중 규모인데 네. 이번에 부산으로 연고지로 옮기면서 사용하게 되는 강서체육관 같은 경우는 관중 규모 최대 4,200명까지 수용이 와, 가능하기 네. 때문에 거의 2배에 가까운 관중을 예. 또 이제 유치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산과 부산 같은 경우는 도시의 규모도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배구 엘리트 유소년들이라든가 팬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자생력을 확대 이런 부분 측면에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있어서의 프리미엄을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남자 배구의 기반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있었습니다. 아하. 여자 배구와 달리 이제 남자 배구 같은 경우는 대전 삼성화재 블루팡스를 제외하고는 이남 충청권 이남의 팀이 단 한 팀도 없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전국 시청률을 확인해 봤을 때 남자 배구 경기 같은 경우는 대전 이남에서는 거의 시청률이 안 잡히는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수도권에 편중된 기반을 조금 분산 확대하고자 하는 그를 통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라는 것이 OK저축은행 측에서 내놓은 설명이었는데 네. 물론 이제 안산 팬들의 조금 실망감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서 부산은 이제 서울, 인천, 수원에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로 프로 야구, 축구, 농구, 배구를 오. 모두 보유한 도시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유망주들이 사실은 배구 부산 지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네. OK저축은행 유치를 통해서 이런 배구 유망주들을 확보하는 차원도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날 이사회에서 이 연고지 승인, 이전 승인뿐 아니라 다른 내용들에 대한 합의도 있었는데 예. 우선은 이 외국인 선발 제도가 트라이아웃 제도에서 자유계약 제도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는 내년 시즌부터 내후년 시즌부터 이제 FA 제도로 변경이 됐고요. 네. 이와 이제 동일한 맥락에서 총 보수액이죠. 이 셀러리 캡을 줄이는 안건도 가결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같은 맥락이냐면은 아무래도 트라이아웃 대신에 외국인 선수를 자유계약 시장에서 체결을 하게 되면은 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벌충하기 위해서 남 선수들의 셀러리 캡을 조금 축소하는 방안으로 구단들의 어떤 재정적인 측면을 배려한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연고지 이전 얘기를 했는데 앞서 프로야구에서 네. 이 프로야구 NC 다이노스도 계속해서 연고지 이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난 3월 말이었죠. 이 창원 NC파크 내에서 좀 인명 사고가 발생한 네. 이후에 창원시 측에서 재개장을 위한 조치들을 두고서 조금은 비협조적인 태도에 대해서 NC 구단이 좀 속을 태웠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NC 측의 이제 의견에 따르면 지역사회에 우리도 뿌리를 내리고자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좀 불합리한 대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네. 점에 대해서 조금은 아쉬운 목소리를 냈고요. 앞서 저희가 이제 어떤 재정적인 자생력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NC 구단 역시도 굉장히 좀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구단들에 비해서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마케팅이라든가 연고지 내에서의 네. 자생력 확보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창원시 인구 자체가 최근에 100만 명이 붕괴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하. 10개 구단 연고지 가는데 유일하게 인구가 100만 명을 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교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구단의 팬들이 오기에 조금은 멀다라는 이제 지적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고로 프로야구 같은 경우 연고지 이전 사례가 2번 있었습니다. 네. 85년에 이제 오비베어스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전을 했고 2000년도에 현대 유니콘스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전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네. 이전에도 연고지 이전을 추진한 구단들이 있었지만 다른 구단들의 반대로 좀 무산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연 당장 이게 실행될까라고 봤을 때 쉽지 않은 것이 앞서 저희가 살펴봤던 OK저축은행 같은 경우도 네. 부산으로의 연고지 이전을 추진을 처음 시작한 게 2019년입니다. 한 6년 그 그러네요.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NC 입장에서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축구에서 어제 또 전해진 소식인데 네. 최근 이 FC 서울에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던 기성용 선수가
결국 팀을 떠나기로 했네요. 좀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제 서울 구단 측에서도 FC 서울에서도 기성용과 잠시 이별을 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기성용 선수 같은 경우는 2006년에 서울에 입단을 해서 10대 때부터 팀에서 주전으로 뛰었을 정도였고요. 그렇죠. 2006년부터 9년까지 서울에서 뛰고 이후에 또 해외파로 유럽 리그에 진출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네, 이후로 네. 축구 대표팀에 또 발탁돼서 주장 역할을 그렇죠. 해내고 또 이제 뭐 대표팀의 뭐 좋은 성적이라든가 런던 올림픽에서의 동메달 슈나 네. 주축도를 이뤘던 선수고 그런데 이 기성용 선수가 국내로 복귀할 때가 이제 2020년이었는데 네. 당시에 이 FC 서울이 아니라 전북 현대와의 커넥션이 이제 제보가 되면서 FC 서울 팬들의 분노가 많이 이어지는 그런 네. 또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 기성용 선수가 당시에 국내가 아닌 마요르카로의 단기 임대를 추진을 했었거든요. 예. 당시 물론 이제 코로나 이슈 때문에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상황도 있었는데 네. 결국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 네. 당시에. 그러면서 서울 원클럽맨으로서의 어떤 위치를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 김기동 감독이 FC 서울에 부임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측면에서 좀 배제된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선수는 어쨌든 경기장에서 계속 뛰고 싶은 것이 그렇죠. 본능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성용 선수가 FC 서울 떠나는 것이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수가 더 플레이를 이어가고 싶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이 포항을 기성용 선수가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박태하 포항 감독과의 인연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네. 이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에서 대표팀 막내 코치로 박태하 코치가 있었거든요. 예. 이때 아마 이어진 인연이 사제지간의 정으로 인해서 아마 포항을 선택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네. 뭐 이렇게 프로 선수가 팀 이적하는 일이야 뭐 종종 많이 있지만 네. 서울에 있어서 기성용 선수는 뭐 상징과도 같은 레전드에 거의 달하는 그런 선수기 때문에 네. 팬들이 좀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이 네. 구리 훈련장에까지 팬들이 찾아가서 김기동 감독을 향해서 좀 성토의 목소리를 내는 네.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FC 서울 팬들의 또 이야기는 이런 부분인 게 고요한 선수 박주영, 이청용 그리고 이제 기성용 선수까지 레전드들이 그 말년에 팀과 끝까지 함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네, 이렇다 네. 보니까 FC 서울이라는 구단이 중소 클럽도 아니고 굉장히 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수도를 연고지라는 구단임에도 불구하고 이 레전드 상징적인 선수들에 대한 대우가 부족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근조 하완 씨라든가 트럭 시위라든가 예.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구단을 향해서 많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한국 탁구 대표팀 소식인데요. 지난 주말에 끝난 WTT 류블라냐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혼합 복식 그리고 남자 복식에서 우승을 했어요. 네, 이 루블리아나 대회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팀은 남자 복식 그리고 혼합 복식에서 모두 이제 금메달을 따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 임종훈 선수가 2관왕에 등극을 했죠. 예. 임종훈 선수는 이 안재현 선수와 이뤘던 남자 복식에서는 세계 랭킹 1위였던 펠릭스 르브롱, 알렉시스 르브롱 형제 듀오를 꺾고 오. 또 금메달을 따냈거든요. 네. 이어서 혼합 복식에서는 뭐 파리 올림픽 때부터 워낙 유명했던 신유빈 선수와의 조합을 예. 통해서 또 금메달을 추가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 앞서 말씀드렸던 임종훈, 안재현조 같은 경우는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는 와. 퍼펙트한 또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예. 최근에 이 세계 탁구 흐름에서 봤을 때는 복식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올림픽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대회였고 네. 신유빈 선수 역시 이 혼합 복식 우승에 이어서 여자 복식에서 또 새로운 파트너인 최효주 선수와 준우승을 또 합작을 했습니다. 네. 올해 이제 유한나 선수 그리고 김나영 선수 등 다양한 파트너와의 조합을 시험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졌다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탁구 대표팀에게 다양한 변수가 그리고 이제 옵션이 생겼다는 점은 굉장히 좀 좋은 의미가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성과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가올 이 LA 올림픽 같은 경우는 남녀 단체전이 빠집니다. 네. 이 남녀 단체전이 빠진 대신에 남녀 복식이 다시 부활을 하고 아하. 혼성 단체전이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식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 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네. 이 복식조에서 금메달 그리고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다는 점은 다가올 LA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좀 좋은 징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국 육상 역시도 어느 때보다도 뭐 미래가 밝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난 5월에 있었던 구미 아시아 선수권 대회 그리고 이번에 열린 전국 육상 경기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신기록이 여러 번 좀 깨졌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더 긍정적인 측면은 네. 다양한 종목에서 다양한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일 것 같은데 네. 우선 이 남자 세단 뛰기에서 이 김장우 선수 같은 경우는 네. 무려 2009년에
김덕현 선수가 작성했던 한국 신기록을 네. 경신을 했습니다. 이야. 16년 만에 이제 경신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6차 시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달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오는 9월에 도쿄에서 열리는 세계 육상 선수권까지도 좀 참가를 노려보고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이어서 한국체육대학교에 있는 대표팀 같은 경우는 남자부 1600m 계주 결선에서 2015년에 성균관대학교가 작성했던 기록을 또 이제 10년 만에 10년 만에. 다시 또 이제 갈아치우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남자부 포환 던지기 결승에서는 박시훈 선수가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네. 박시훈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고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난달 20일에 한국 남자 고등학교부의 신기록을 세웠는데 한 달 만에 기록을 한 번 더 갈아치웠습니다. 네. 굉장히 이 페이스가 빠르다. 이런 점에서는 또 이제 포환 던지기 같은 기초 종목에서도 좋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시아 육상 경기 선수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남자 1500m 중장거리 종목에서 이재웅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14일에 열렸던 일본 호크란 디스턴스 챌린지에서 또 이제 남자부 1500m 기록을 앞당겼습니다. 네. 이 기록이 이제 이진일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90년대에 나왔던 기록이거든요. 와, 예.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이후로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오히려 이 단거리라든가 장거리랑은 다르게 중장거리 종목에서는 두각을 나타낸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고민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 이재용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아 육상 선수권에서도 일본의 1인자인 이자와 가스토와 막판 경합을 벌였을 정도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뭐 세계 육상 선수권 아시안 게임 이런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또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하디슈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스포츠국 정현호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